안녕하세요. 오스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리 대회를 관람하시거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주방에서 셰프들이 심려를 기울여서 플레이팅 작업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플레이팅 작업은 요리의 최종 마무리 단계로서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고 한편으로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조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플레이팅 작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니쉬 작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플레이팅 하는 것을 화폭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데, 화가가 화폭에 용을 그릴 때에 그 마무리 작업이 활용 점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플레이팅 작업에 있어서 가니쉬 작업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리 과정 중에서 최종 마무리 단계의 플레이팅인 이 과정에서 가니쉬에 대한 뜻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니쉬라고 하는 것은 요리나 칵테일과 같은 음료를 만들 때 꾸미거나 장식한다는 뜻의 조리 용어입니다. 가니쉬는 이제 프랑스 말로서 꾸미다 또는 보강하다, 다른 재료를 곁들인다 하는 가르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decoration, embellish, addition of item 이런 정도로 설명이 되고, 우리나라 말로는 고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명만 가지고는 가니쉬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 고명이 넓은 범위에서는 가니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니쉬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알아보게 되면, 가니쉬는 프랑스 중세 요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세까지만 해도 가니쉬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음식에 있어서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했을 때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서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된장찌개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밀까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니쉬의 중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클래시컬 퀴진 시대 때부터입니다. 이 프랑스의 클래시컬 퀴진에서는 가니쉬가 화려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프랑스 요리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그랜드 퀴진 이후부터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가니쉬를 제외하고는 조리를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분야에 가니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클래시컬 퀴진에서 가니쉬는 크게 두 가지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나는 곁들임 중심의 가니쉬고, 하나는 스테이크 위에 올리는 주요리 중심의 가니쉬였습니다. 이 곁들임 중심의 가니쉬는 콩코드라고 해가지고 조화를 중시하는데, 주로 글레이징한 당근이라든가 또 콩, 으깬 감자 이러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 재료에 올려진 가니쉬는 그 모습이 올려진 모습이 마치 거북등과 같아서 토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캔넬이라든가 양송이, 또 동물의 뇌인 브레인,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프라이한 에그, 주로 이제 기름진 것들이 많이 올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즘에 와서는 이 가니쉬가 전체 분야에 확대돼서 적용되다 보니까 이 가니쉬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이 가니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필요 없는 가니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 가니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용 가니쉬이고, 또 하나는 비실용 가니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용 가니쉬는 주로 곁들임 중심으로서 주 재료와 함께 제공되었을 때의 맛이나 향, 질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적인 밸런스까지도 맞추어주는 이런 모든 재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비실용 가니쉬는 먹을 수 있는 재료, 또 먹을 수 없는 재료 모두 사용하지만 주로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꾸민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음식의 가치나 질을 중시하는 셰프들은 이 비실용 가니쉬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비실용 가니쉬가 지나치게 그 시각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비실용 가니쉬가 중요하냐 아니면 실용 가니쉬가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또 따지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리를 하실 때 가니쉬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가니쉬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답이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함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이것은 비실용 가니쉬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며 또 한편으로는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플레이팅에다가 지나치게 가니쉬를 많이 하는 이러한 요리들이 많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효과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화려한 플레이팅은 고객들에게 필요 이상의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고 막상 이 고객들이 이 음식을 시식하였을 때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맛이라든가 향 그리고 질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고객들이 그 식당을 다시 방문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 조리에 있어서 이 가니쉬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하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듯이 이 가니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플레이팅에서 균형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조리의 최종 단계인 플레이팅에 있어서 가니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석태 교수였습니다.